혹시 이런 적 있지 않아요? 누군가와 이야기하는데 괜히 설레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순간, 그런데 상대는 딱히 대놓고 좋아한다고 말하진 않아요. 그러면 이게 그냥 나 혼자만의 착각인지, 진짜 신호가 있는 건지 헷갈리죠. 사람들은 속마음을 쉽게 말하지 않아요. 난 너 좋아해. 라고 직접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못해요. 감정이 깊어질수록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행동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도 경험해 본 적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 앞에서 유난히 머리카락을 만지거나 나와 이야기할 때 입술을 핥거나 유독 자주 눈을 맞추거나, 그런데 그게 다 의미가 있다는 거 알고 있었나요? 오늘은 절대 숨길 수 없는 보디 랭귀지 7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상대가 나한테 마음이 있는지,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관심을 받고 있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이걸 알면 더 이상 헷갈리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말보다 몸짓으로 더 많은 걸 말하고 있어요. 과학적으로도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중 93%가 비언어적인 요소로 이루어진다고 해요. 즉, 사람이 아무리 말로 감추려고 해도 보디랭귀지는 그 사람의 진짜 감정을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도 이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친구가 아니야, 나 진짜 괜찮아 라고 말하는데 표정은 하나도 괜찮아 보이지 않았던 순간, 누군가가 별 생각 없어 라고 하면서도 계속 한숨을 쉬고 있는 모습, 너한테 관심 없어 라고 했지만 몸은 자꾸 가까이 다가오는 상대. 이런 경우 우리는 말보다 행동을 믿어야 해요. 그럼 이제 진짜 관심이 있을 때만 나오는 7가지 보디랭귀지를 확인해 볼까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그 사람, 여러분에게 관심 있을 확률이 높아요. 말보다 강력한 신호, 보디랭귀지가 답이다. 연애를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한 번쯤 해본 적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이 속마음을 말로 잘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여자들은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데 능숙해요. 말로는 대충 둘러대거나 일부러 관심 없는 척할 때도 많아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상대의 진짜 감정을 알아낼 수 있을까요? 정답은 보디랭귀지예요. 사람은 말로는 거짓말을 할 수 있어도 몸짓은 무의식적으로 본심을 드러내거든요. 실제로 연애 고수들은 말을 거의 믿지 않아요. 대신 상대의 몸이 하는 말에 집중해요. 여자의 몸짓과 표정, 행동을 관찰하면 그 사람의 진짜 감정을 훨씬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기술이 뛰어난 사람들은 연애를 어려워하지 않아요. 상대의 감정을 빠르게 읽고 그에 맞춰 대응할 수 있으니까요. 여자의 보디랭귀지는 기분과 분위기에 따라 달라진다. 여자의 보디랭귀지는 감정에 따라 달라져요. 기분이 좋고 마음이 열려 있으면 몸도 자연스럽고 부드러워져요. 반대로 불편하거나 관심이 없는 사람 앞에서는 몸이 경직되고 거리감을 두려는 신호를 보이죠. 예를 들어 여자가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머리카락을 만지거나 몸을 살짝 기울이거나 상대의 행동을 따라하는 미러링을 하기도 해요. 반면 관심이 없는 사람 앞에서는 팔짱을 끼거나 몸을 멀리 두거나 시선을 자주 피하죠. 즉, 여자의 감정은 말보다 몸에서 먼저 나타나요. 그래서 보디랭귀지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은 상대의 마음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연애 고수들은 술자리에서 여자의 행동을 읽는다. 특히 술이 한 잔 들어가는 자리에서는 보디랭귀지가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직장 내 회식이나 가벼운 술자리 같은 곳에서 사람들은 긴장이 풀리고 조금 더 솔직해지거든요. 이럴 때 상대방의 행동을 잘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은 연애에서 훨씬 유리해요. 연애 고수들은 이런 자리에서 여자의 미세한 행동 변화를 절대 놓치지 않아요. 평소에는 딱딱하던 여자가 술이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몸을 기대는지, 이야기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상대에게 손을 가져가는지, 자꾸 눈을 맞추거나 손을 입술 쪽으로 가져가는지, 이런 행동들은 모두 상대에게 마음이 있다는 신호예요. 그리고 이런 걸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은 한두 마디 말보다 확실한 신호를 캐치할 수 있어요. 하루 만에 몸과 마음을 얻는 사람들, 무엇이 다를까? 사실 연애 고수들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아요. 대신 여자의 신호를 포착하는 데 집중해요.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에 자연스럽게 다가가요. 이런 사람들은 말로 상대를 설득하려 하지 않아요.
이미 상대가 보내는 보디랭귀지를 보고 그 감정에 맞춰 행동하기 때문에 어색하거나 부담스럽지 않아요. 예를 들어 상대가 몸을 기울이며 가까이 다가오고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한다면 이건 마음이 열렸다는 신호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가벼운 손길이나 자연스러운 터치를 통해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어요. 반대로 상대가 몸을 살짝 뒤로 빼거나 팔짱을 끼고 있거나 눈을 자주 피하면 이럴 때는 무리하게 다가가지 않는 게 좋아요. 이런 신호를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은 단 하루만 해도 상대의 마음을 얻을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은 사례를 보면 여자의 행동을 잘 읽어내는 남자들이 짧은 시간 안에 깊은 관계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보디랭귀지를 읽어야 할까? 많은 사람들이 연애를 어렵다고 느껴요. 나는 연애운이 없다. 거나 여자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말하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사실 여자는 관심 있는 사람에게는 이미 충분한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문제는 남자들이 그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 고수들은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아요. 그 대신 여자의 행동에서 답을 찾죠. 상대가 나에게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대화를 할 때보다 몸짓을 볼 때 훨씬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이제부터는 말보다 행동을 읽는 법을 배워야 해요. 상대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행동이 나오면 마음이 없는지를 아는 순간 연애는 훨씬 쉬워질 거예요. 다음 장에서는 상대가 나에게 관심이 있을 때만 나오는 무의식적인 보디랭귀지 7가지를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이걸 알면 더 이상 헛다리 짚는 일은 없을 거예요. 입술은 생각보다 더 많은 걸 말해줘요. 우리는 말을 할 때 입술을 움직이지만 사실 말보다 더 많은 감정을 입술로 표현하고 있어요. 특히 누군가에게 호감이 있을 때 무의식적으로 입술에 신경을 쓰게 돼요. 그리고 이 작은 변화들이 상대에게 강한 신호를 보내요. 연애 고수들은 이걸 놓치지 않아요. 상대가 말을 하지 않아도 입술의 움직임을 보고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단번에 파악해요. 입술은 감정을 숨길 수 없는 신체 부위 중 하나거든요. 만약 누군가가 당신과 대화하면서 입술을 자꾸 만지거나 살짝 벌리거나 혀로 적시거나 무심코 깨물고 있다면 그건 단순한 습관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입술의 미세한 움직임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 입술이 하는 행동은 아주 사소하지만 상대의 감정을 가장 강력하게 보여줘요. 예를 들어 여자가 남자 앞에서 자꾸 입술을 핥거나 살짝 벌리고 있거나 손으로 입술을 만지는 행동을 한다면 그건 그냥 습관이 아니에요. 심리학적으로 볼 때 사람은 관심 있는 대상 앞에서 입술을 자주 의식해요. 이유는 간단해요. 입술은 키스와 연결되는 부위이고 이성이 본능적으로 매력을 느끼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호감을 느낄 때 무의식적으로 입술을 만지거나 움직이는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연구 결과에서도 입술이 성적 매력을 표현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게 밝혀졌어요. 특히 여자는 본능적으로 남자 앞에서 입술을 강조하는 행동을 해요. 예를 들어 립스틱을 바르거나 입술에 촉촉함을 더하기 위해 무심코 핥거나 손가락으로 입술을 살짝 만지는 행동을 해요.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남자의 시선을 입술로 끌어들이기 위한 무의식적인 표현이에요. 여자는 왜 입술에 신경을 쓸까? 여자들은 호감 가는 남자 앞에서 입술을 더 신경 써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남자가 입술을 보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대화 중에 립밤을 바르는 행동, 입술을 살짝 벌리고 대화를 하는 행동, 이런 것들은 모두 관심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만약 여자가 당신 앞에서 이런 행동을 자주 한다면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커요. 또한 여자는 입술이 건조해지거나 윤기가 사라지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계속 신경을 쓰게 돼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입술을 가꾸는 행동이 남자의 시선을 끄는 효과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립스틱을 다시 바르거나 유리창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면서 입술을 다듬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 남자의 시선이 입술로 향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입술을 공략하면 쉽게 마음을 얻을 수 있다. 연애 고수들은 입술의 중요성을 잘 알아요. 그래서 대화를 할 때 자연스럽게 입술을 칭찬하거나 상대의 입술에 시선을 주는 행동을 해요. 오늘 립스틱 색이 잘 어울리네요. 입술이 되게 매력적이에요. 이런 말을 들으면 여자는 자신이 입술을 강조한 노력이 통했다고 느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상대에게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너무 대놓고 입술을 쳐다보거나 부담스럽게 굴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자연스럽게, 하지만 분명하게 신호를 보내야 해요. 또한 남자도 입술 관리를 잘해야 해요. 건조하고 거친 입술보다는 촉촉하고 정돈된 입술이 훨씬 매력적으로 보이거든요. 여자는 남자의 입술을 보면 키스를 떠올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의 입술이 깔끔하고 부드러우면 그만큼 호감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입술이 보내는 신호를 캐치하면 연애가 쉬워진다. 입술은 감정을 숨길 수 없어요. 관심이 있는 사람 앞에서는 무의식적으로 입술이 반응하게 돼요. 입술을 핥거나 만지는 행동, 입술을 살짝 벌리고 대화하는 행동, 이런 신호를 캐치할 줄 아는 사람은 연애가 쉬워져요. 상대의 마음이 열리는 순간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순간을 제대로 활용하면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어요. 입술을 신경 쓰는 여자는 당신에게 관심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 신호를 제대로 읽고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다면 상대의 마음을 더 쉽게 얻을 수 있어요. 이제부터는 말보다 입술을 잘 관찰해 보세요. 그 사람이 정말로 나에게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입술을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머리카락을 넘기는 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에요. 머리카락은 누구나 시선을 빼앗기는 요소예요. 특히 여성의 긴 머리칼은 남성의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하죠. 부드럽게 흩날리는 머리카락, 빛을 반사하며 자연스럽게 흔들리는 머리결, 그리고 손끝으로 살짝 넘기는 동작. 이 모든 것들이 남성의 무의식을 자극해요. 여자들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아요. 머리카락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남자의 관심을 끌고 싶을 때 머리를 활용해요. 길고 찰랑거리는 머리칼은 여성성을 강조하는 요소고 남자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데 효과적이에요. 이제부터 머리카락이 보내는 신호를 읽을 줄 알아야 해요. 여자가 머리를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남자는 그걸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깨달아야 해요. 여자는 머리카락을 이용해 남자의 관심을 끈다. 여자는 관심 있는 남자 앞에서 무의식적으로 머리카락을 만져요. 이유는 단순해요. 남자의 시선을 끌고 싶기 때문이에요.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살짝 꼬는 행동, 앞머리를 만지면서 흘끗흘끗 쳐다보는 행동, 머리카락을 뒤로 넘기면서 자연스럽게 목선을 드러내는 행동. 이런 동작들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에요. 특히 여자가 대화 중에 머리를 자주 넘긴다면 남자가 자신의 외모를 의식하도록 신경 쓰고 있다는 뜻이에요. 관심이 없는 사람 앞에서는 굳이 머리를 넘기거나 정리하지 않아요. 머리카락을 넘기는 건 여자의 심리적 반응이다. 머리카락을 넘기는 행동은 여러 가지 심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자는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긴장해요. 하지만 그 긴장을 어떻게든 숨기고 싶어 하죠. 이럴 때 무의식적으로 머리카락을 만지거나 넘기는 행동이 나와요. 손이 가만히 있으면 긴장한 게 들킬까봐 머리를 정리하는 척하면서 스스로를 진정시키는 거예요. 자신을 더 돋보이게 만들기 위해 머리카락을 넘기면 얼굴이 더 잘 보이고 자연스럽게 시선을 유도할 수 있어요. 특히 머리를 한쪽으로 넘기면 목선과 턱선이 강조되면서 더 매력적으로 보이죠. 여자는 이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호감 가는 남자 앞에서 머리를 만지며 자연스럽게 시선을 끌어들이려고 해요. 여자가 관심 없는 남자 앞에서 머리를 자주 넘길까요? 거의 없어요. 관심이 없는 상대에게는 머리카락을 신경 쓰지 않아요. 하지만 호감이 있는 상대 앞에서는 자꾸 머리를 정리하거나 머리카락을 돌리면서 자연스럽게 남자의 주의를 끌려고 해요. 남자는 머리카락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여자의 머리카락이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면 남자는 그 신호를 잘 활용해야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자연스러움이에요. 오늘 머리 스타일이 잘 어울려요. 머리 되게 부드러워 보이네요. 이런 말은 여자의 기분을 좋게 만들고 자연스럽게 자기 머리를 더 신경 쓰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상대가 나를 의식하게 만드는 효과도 있어요. 자연스럽게 머리카락을 터치하는 것, 너무 갑작스럽거나 강한 터치는 부담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대화 중에 가볍게 머리카락을 손끝으로 넘겨주는 행동은 여자의 감정을 움직이게 만들어요. 남자가 자연스럽게 머리를 만지면
여자는 그 순간 설렘을 느껴요. 머리카락을 이용해 분위기를 만드는 것. 여자의 머리카락은 감각적인 요소예요. 은은한 향기가 나기도 하고 부드러운 촉감이 전달되기도 해요. 남자가 여자의 머리카락을 가까이서 보거나 살짝 스치듯 만지는 행동을 하면 그 자체가 강한 감정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특히 손끝으로 부드럽게 머리카락을 정리해 주거나 상대가 머리를 넘길 때 자연스럽게 시선을 주는 행동은 여자가 당신을 더 의식하게 만들어요. 적극적으로 머리카락을 공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연애 고수들은 머리카락을 하나의 대화 소재로 활용해요. 머리 스타일 바꿨네요? 라든가 어떤 샴푸 써요? 향이 좋네요. 같은 말들은 대화를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상대의 머리카락을 자연스럽게 언급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여자가 머리를 넘기는 행동을 자주 한다면 그 신호를 놓치지 않아야 해요. 상대가 관심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요. 이런 타이밍에 남자가 부드럽게 반응하면 여자는 더 큰 호감을 느끼게 돼요. 예를 들어 여자가 계속 머리를 넘기면서 대화를 이어간다면 남자는 오늘 머리 되게 신경 쓴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이어가면 돼요. 머리카락을 넘기는 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에요. 그 순간 여자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예요. 이제부터는 여자가 머리를 만질 때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그게 당신을 의식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신호를 잘 활용하면 더 깊은 관계로 이어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동공이 말해주는 숨겨진 진심. 눈은 감정이 드러나는 창이에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 진짜 속마음은 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말은 거짓말할 수 있어도 눈은 절대 거짓말을 못해요.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곳이 바로 눈이에요. 특히 소심하고 조용한 여자일수록 말로 감정을 표현하는 대신 눈빛으로 상대에게 신호를 보내요. 그러니까 대화할 때 말보다 눈을 먼저 봐야 해요. 상대의 눈빛이 흔들리는지, 깊어지는지, 혹은 피하는지, 이 작은 변화만 잘 캐치해도 상대의 감정을 거의 다 읽을 수 있어요. 눈맞춤은 가볍게 볼만한 게 아니에요. 눈을 마주치는 순간 상대가 나에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서로의 감정이 끌릴 때 눈빛 하나만으로도 강렬한 긴장감이 생겨요. 눈으로는 절대 거짓말을 못한다. 눈동자는 무의식적인 감정의 반응을 그대로 보여줘요. 우리가 아무리 감정을 숨기려 해도 흥분하거나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동공이 확장돼요. 이건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에요.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관심 있는 대상을 바라볼 때 동공이 자동으로 커진다고 해요. 반대로 불쾌한 상황에서는 동공이 수축해요. 그러니까 상대가 나를 볼 때 동공이 확장되는지 확인하면 호감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어요. 특히 여자는 감정을 표현할 때 눈을 많이 사용해요. 마음에 드는 사람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눈빛이 깊어지고 대화를 할 때도 눈을 자주 맞추게 돼요. 하지만 반대로 관심이 없는 사람 앞에서는 시선을 피하거나 무의식적으로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많아져요. 눈은 감정을 숨기지 못해요. 그래서 소심하고 말이 적은 여자일수록 눈빛으로 감정을 강하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말로는 표현하지 않아도 눈빛만 보면 상대의 감정을 거의 다 알 수 있어요. 눈맞춤은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는 강렬한 방법이다. 눈맞춤은 단순히 서로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감정을 교환하는 강력한 수단이에요. 관심 있는 사람 앞에서는 눈을 자주 마주치고 피하지 않아요. 눈을 맞추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감정적인 유대감도 강해져요. 깊은 눈맞춤은 상대의 마음을 흔들고 긴장감을 만들어내요. 서로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감정이 더 깊어질 수 있어요. 연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이걸 잘 활용해요. 말로 유혹하기보다는 눈빛으로 상대를 흔드는 거죠. 특히 저녁 시간이나 술이 한두 잔 들어간 상황에서는 눈맞춤의 힘이 더 강해져요. 분위기가 무르익을수록 사람들은 감정에 더 솔직해지거든요. 이런 순간에 강렬한 눈맞춤이 오가면 말 한마디 없이도 서로의 감정이 폭발할 수 있어요.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강렬한 눈맞춤 하나로도 관계가 급격하게 가까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많은 남녀가 첫 키스나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하는 순간을 떠올려 보면 그 직전에는 항상 강렬한 눈맞춤이 있었어요. 눈빛만으로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고
그 긴장감이 절정을 찍을 때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눈을 마주치는 건 단순한 행동 같지만 사실은 인간의 본능을 자극하는 강력한 심리적 요소예요. 심리학적으로도 눈을 자주 마주칠수록 상대에게 호감을 느낄 확률이 높아진다고 해요. 뉴욕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낯선 남녀가 2분 동안 서로 눈을 바라보게 했을 때 그중 많은 커플이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다고 해요. 심지어 일부는 실험이 끝난 후 실제로 연인이 되기도 했어요. 이런 심리적 효과 때문에 연애 고수들은 눈 맞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요. 상대가 눈을 피하지 않고 오래 마주 본다면 그건 감정이 끌어오르고 있다는 신호예요. 깊고 강렬한 눈 맞춤은 상대에게 강한 감정적 인상을 남겨요. 눈을 맞추는 동안 자연스럽게 두근거림이 생기고 감정이 고조돼요. 상대가 긴장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이미 감정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예요. 연애에서 눈 맞춤은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적절한 순간에 깊은 눈 맞춤을 하면 감정의 흐름이 완전히 바뀔 수 있어요. 상대의 눈을 깊이 들여다봐야 해요. 대화할 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눈동자를 바라보며 상대의 감정을 읽어야 해요. 깊은 시선 교환이 있을수록 감정적인 연결이 강해져요. 눈 맞춤을 길게 유지해야 합니다. 너무 짧은 눈 맞춤은 의미가 없어요. 상대가 피하지 않는다면 눈 맞춤을 조금 더 길게 유지해 보세요. 상대가 감정을 느낄 때까지 서서히 긴장감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단순한 눈 맞춤이 아니라 눈빛과 미소가 함께 가야 해요. 미소를 짓는 순간 상대는 나에 대한 감정이 더 강해져요. 술이 들어간 상태에서는 더욱 강렬하게 활용해봐야 합니다. 술이 들어가면 감정이 솔직해져요. 이때 깊은 눈 맞춤이 오가면 상대의 마음을 훨씬 쉽게 얻을 수 있어요. 사실 눈 맞춤이 길어지는 순간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말이 필요 없어요. 서로의 감정이 끌어오르면서 어떤 말보다 더 강한 연결이 생기는 거예요. 눈 맞춤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강렬한 눈빛 하나로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뀔 수 있어요. 상대와 눈이 자꾸 마주친다면 그건 분명한 신호예요. 이 신호를 잘 읽고 활용하면 연애는 훨씬 쉬워질 거예요. 스킨십은 여자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스킨십은 여자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여자는 관심이 있는 남자에게만 스킨십을 시도해요. 그러니까 여자가 가볍게라도 당신에게 손을 댔다면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커요. 여자는 절대 아무 남자한테나 스킨십을 하지 않아요. 스킨십은 여자의 감정이 드러나는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의 손길은 아주 세심하고 조심스러워요. 하지만 동시에 여자는 이 무기가 얼마나 강력한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스킨십을 활용해서 남자의 감정을 흔들기도 해요. 남자들도 이걸 잘 알아야 해요. 여자의 손길이 얼마나 민감한 신호인지 깨닫고 남자 역시 스킨십을 활용할 줄 알아야 해요. 여자의 스킨십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남자도 자연스럽게 터치를 하면서 여자의 감정을 자극하는 게 중요해요. 여자가 스킨십을 하는 이유. 여자는 감정이 움직일 때만 스킨십을 해요. 단순한 친구 사이에서는 스킨십이 거의 없어요. 하지만 호감이 가는 남자에게는 무의식적으로라도 손이 가요. 대화 중에 가볍게 팔을 터치하는 행동, 웃으면서 손을 툭 치는 행동, 걸을 때 옷자락이나 소매를 살짝 잡는 행동. 이런 작은 스킨십들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자는 이렇게 하면서 상대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살펴봐요. 그리고 남자가 자연스럽게 반응하면 더 과감한 스킨십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여자는 본능적으로 스킨십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 알고 있어요. 남자가 자기 손길에 반응하는 순간 그 감정의 흐름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킨십을 활용하는 여자들은 연애에서 굉장히 유리해요. 남자도 스킨십을 활용해야 한다. 여자의 스킨십만 기다리는 남자는 연애가 힘들어져요. 여자가 먼저 스킨십을 할 때까지 기다리면 기회를 놓칠 수도 있어요. 오히려 남자가 먼저 가볍게 터치를 하면 여자의 감정이 나중에 따라오는 경우도 많아요. 옷, 소매를 살짝 잡는 행동. 길을 걸을 때나 대화를 나눌 때 아주 가볍게 소매를 잡아보세요. 이건 강한 터치가 아니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아요. 하지만 상대방의 감정을 흔들기에는 충분해요. 손을 스치듯 터치하는 행동. 커피를 건네줄 때나 가벼운 농담을 할 때
손을 스치듯 터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런 작은 터치가 쌓이면 상대방도 무의식적으로 당신을 더 의식하게 돼요. 머리카락을 정리해주는 행동. 여자의 머리카락을 살짝 넘겨주는 행동은 굉장히 강한 감정적 효과를 줄 수 있어요. 물론 너무 갑작스럽거나 대놓고 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자연스럽게 다가가서 가벼운 터치를 하면 여자는 순간적으로 두근거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작은 스킨십을 활용하면 여자는 당신을 새로운 감정으로 보게 돼요. 스킨십을 통해 만들어지는 감정적 연결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해요. 스킨십을 먼저 하면 여자의 마음이 따라온다. 스킨십은 감정을 유도하는 강력한 도구예요. 가벼운 터치가 쌓이면 그 감정이 점점 커질 수 있어요. 처음에는 관심이 크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스킨십이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여자가 처음에는 별 감정이 없었다가 자연스러운 스킨십이 반복되면서 마음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스킨십을 먼저 시도하면 여자의 심리적인 경계가 무너지고 더 가까운 관계로 발전할 수 있어요. 신체적인 접촉이 있을 때 뇌에서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은 애착과 신뢰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연애 고수들은 스킨십을 기다리지 않아요. 먼저 가볍게 터치를 시도하면서 분위기를 만들어가요. 여자가 스킨십을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 반응한다면 그 관계는 더 깊어질 가능성이 커요. 스킨십은 단순한 접촉이 아니다. 단순히 손을 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스킨십은 감정을 흔드는 도구예요. 그걸 잘 활용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요. 너무 갑작스럽거나 부담스럽게 다가가지 말 것. 자연스럽고 가벼운 터치부터 시작할 것. 이제부터는 스킨십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작은 터치 하나가 상대의 감정을 크게 흔들 수 있어요. 그리고 스킨십이 반복될수록 상대는 당신에게 점점 더 끌리게 될 거예요. 공간을 침범하는 사람 혹시 나한테 관심 있는 걸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있어요. 이걸 개인 공간이라고 해요. 우리는 보통 친하지 않은 사람과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해요. 그런데 가끔 그 선을 살짝 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여자를 자세히 관찰해 보면 의외로 공간을 침범하는 여자들이 많아요. 이걸 단순한 우연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누군가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내 공간을 침범하고 있다면 그건 그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강력한 신호일 수도 있어요. 여자는 관심 없는 남자의 공간을 쉽게 넘지 않는다. 여자는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 물리적으로 거리를 둬요. 가까이 가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한 걸음씩 물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반대로 자꾸 다가오고 은근슬쩍 내 공간을 침범하는 여자가 있다면 그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대화할 때 몸을 가까이 기울이는 여자, 앉아있을 때 의자 간격을 좁히는 여자. 이런 여자들은 남자에게 무언가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여자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남자의 개인 공간을 넘고 있다는 건 그 남자를 더 가깝게 느끼고 싶다는 의미일 가능성이 커요. 선을 넘는다는 건 싫어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이제부터는 여자가 다가오는 방식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해요. 대화할 때 자꾸 몸을 숙이고 가까이 오는지, 핸드폰 화면을 볼 때 어깨 너머로 다가오는지, 여자가 이런 행동을 한다면 거리를 두고 싶은 게 아니라 오히려 가까워지고 싶다는 뜻이에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싫은 사람과는 물리적인 거리를 유지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자가 선을 넘고 있다는 건 그 경계를 허물고 싶어 한다는 뜻이에요. 남자는 이걸 잘 캐치해야 해요. 남자도 공간을 침범할 줄 알아야 한다. 여자가 내 공간을 침범하는 게 관심의 신호라면 남자도 이걸 역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남자 역시 천천히 조금씩 여자의 공간을 침범하면서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어요. 작은 것부터 부탁하고 수락받아라. 예를 들어 볼펜 좀 빌려줄래요? 핸드폰 좀 보여줄래요? 같은 작은 부탁부터 시작해 보세요. 여자가 자연스럽게 응한다면 이미 경계를 허물 준비가 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요. 손끝이나 팔을 가볍게 스치게 만들어라. 대화를 하면서 가볍게 팔이 닿거나 손끝이 스치는 정도의 접촉을 시도해 보세요. 이런 작은 접촉이 자연스럽게 반복되면 여자는 무의식적으로 당신을 더 가까운 사람이라고 인식하게 되어 자연스럽게 가까이 다가가라. 함께 화면을 볼 때나 무언가를 설명할 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보세요. 여자가 불편해하지 않는다면
관계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신호예요. 이렇게 하면 여자의 심리적인 경계가 조금씩 허물어지면서 거리감이 사라지게 돼요. 조금씩 선을 넘는 관계를 만들어라. 연애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작은 신호와 행동들이 쌓이면서 관계가 형성돼요. 처음엔 볼펜을 빌리는 작은 부탁부터 시작해요. 그 다음엔 자연스럽게 가까이 앉아보세요. 그리고 대화 중에 가벼운 스킨십을 시도해보세요. 조금씩 서로의 개인 공간을 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가까워져 있어요. 이게 바로 심리적 거리 좁히기 전략이에요. 공간을 침범하는 여자는 이미 마음을 열 준비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커요. 남자는 이걸 기회로 삼고 조금씩 여자의 공간으로 들어가야 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녀는 자연스럽게 당신을 가까운 사람으로 인식하게 되고 그 감정이 사랑으로 변할 수도 있어요. 이제부터는 누군가가 자꾸 내 공간을 침범하고 있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그녀가 보내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신호를 잘 이용하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깊어질 수 있어요. 혹시 이런 경험이 있나요?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데 상대가 내 행동을 따라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순간, 내가 컵을 들었더니 상대도 컵을 들고, 내가 다리를 꼬았더니 상대도 다리를 꼬고, 내가 고개를 갸웃했더니 상대도 같은 각도로 고개를 기울이고 있어요. 이런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미러링 효과라고 해요. 미러링은 사람의 무의식적인 행동이에요. 누군가에게 호감을 느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행동을 따라하게 돼요. 그러니까 상대가 나를 따라하고 있다면 그건 이미 내게 마음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에요. 미러링 효과, 왜 생기는 걸까? 미러링 효과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에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과 같은 행동을 하려고 해요. 그 이유는 신경과학적인 요소와 사회적 유대감 형성 때문이에요. 우리의 뇌에는 거울 신경세포라는 것이 있어요. 이 세포는 우리가 누군가의 행동을 보면 마치 우리가 직접 그 행동을 하는 것처럼 반응하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 누군가 하품을 하면 나도 따라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거울 신경세포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신경세포는 특히 감정적인 연결이 깊을 때 더 활발하게 작용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면 내 뇌는 무의식적으로 상대의 행동을 따라하려고 해요. 그 사람이 웃으면 나도 따라 웃고 그 사람이 긴장하면 나도 같이 긴장하는 거예요. 심리적인 이유 유대감 형성과 친밀감 증가. 사람은 본능적으로 비슷한 사람에게 호감을 느껴요. 내가 하는 행동을 상대가 따라하면 나와 비슷한 사람이라고 느껴서 더 친밀감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연애 고수들은 미러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요. 상대의 말투를 살짝 따라하기. 상대가 컵을 들면 나도 따라 들기.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반복되면 상대는 무의식적으로 나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 감정이 호감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미러링 효과. 이런 행동이 보이면 관심이 있다는 증거. 미러링 효과는 말보다 더 강력한 감정의 신호예요. 만약 상대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면 당신에게 호감이 있을 가능성이 커요. 자연스럽게 내 행동을 따라한다. 내가 컵을 들었을 때 상대도 거의 동시에 컵을 들고 있다면 그냥 우연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팔짱을 꼈더니 상대도 비슷한 자세를 취하고 내가 다리를 꼬았더니 상대도 따라하면 그건 무의식적인 미러링일 가능성이 높아요. 대화를 나누다 보면 상대가 내 말투를 따라하거나 내가 자주 쓰는 단어를 함께 사용하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이런 경우 그 사람은 나에게 강한 관심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미러링이 강해지면 눈맞춤도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특히 대화할 때 눈을 깊게 마주치는 시간이 길어진다면 서로의 감정이 이미 연결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미러링 효과를 이용해서 연애를 유리하게 이끌어라. 미러링 효과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어요. 내가 먼저 상대에게 미러링을 시도하면 상대도 나를 더 친밀하게 느끼게 돼요. 상대가 자주 쓰는 표현을 자연스럽게 사용하면 그 사람은 나에게 더 친근감을 느끼게 돼요. 예를 들어 상대가 맞아, 그게 진짜 중요해 라는 표현을 자주 쓴다면 나도 비슷한 표현을 활용해서 대화를 하면 돼요. 상대가 컵을 들면 나도 천천히 컵을 들어보세요. 상대가 머리를 극적이면 나도 비슷한 타이밍에 머리를 만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상대는 무의식적으로 나와 동질감을 느끼게 돼요. 미러링이 잘 이루어질수록 눈 맞춤도 더 자연스럽게 지속돼요. 눈을 마주치는 시간을 조금 더 길게 유지하면서 분위기를 만들어가면 상대도 나와 감정적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미러링 효과를 통해 자연스럽게 연애로 발전하는 과정. 미러링 효과를 이용하면 처음에는 단순한 관심이었던 감정이 점점 더 깊어질 수 있어요. 처음에는 사소한 행동부터 따라하기. 상대의 손짓, 몸짓, 말투 등을 자연스럽게 따라하면서 미러링을 시작해요. 상대가 반응하는지 살펴보기. 미러링이 잘 이루어지면 상대도 나를 따라하게 돼요. 그러면 친밀감이 더 강해질 거예요. 점점 더 깊은 신체적 미러링으로 발전시키기. 앉아있는 자세, 걸음걸이, 표정까지 맞춰가면서 분위기를 형성해요. 감정이 깊어지면 자연스럽게 스킨십으로 이어가기. 미러링이 잘 맞으면 상대는 당신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껴요. 이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가벼운 터치를 시도하면 감정이 더 빠르게 발전할 수 있어요. 미러링 효과는 연애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다. 미러링 효과는 단순한 행동 따라하기가 아니에요. 상대와 나를 심리적으로 연결시키는 강력한 도구예요. 상대가 나를 따라하고 있다면 이미 호감이 있다는 뜻이다. 미러링 효과를 활용하면 상대와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 말보다 행동이 먼저 따라오는 순간 감정이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다. 이제부터는 상대의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세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미러링을 활용해 보세요. 어느 순간 상대는 당신을 더 가깝게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감정은 연애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커요.